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기혼에서 미혼으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새롭게 이루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시댁에 며느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원 가정에 며느리가 새롭게 식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식구들이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경험하게 되면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제 결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냈어요. 저는 남편과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연봉이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양가 집안이나 모아둔 돈,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너는 복이 타고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편하게 신혼 시작을 하니? 내가 결혼할 때는 시댁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알아? 내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나는 동수 어릴 때부터 내내 일만 하고 살았잖니. 넌 얼마나 복 받은 거야? 니들은 부모 부양 걱정할 필요는 없잖니. 아직까지 동수 아빠 일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일할 텐데 니들 먹고 살 것만 생각하면 되니 참 부럽다. 거기다가 동수가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좋아. 돈도 잘 벌고. 네, 어머님. 동수 씨가 싹싹하고 잘해서 저희 집에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동수 씨 든든해서 좋아요. 어머님 근데 아버님 저번에 일 그만두셨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 다시 일을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수 씨 말로는 이번에 일 다 그만두시고 쉬시기로 하셨다고 말하시던데. 저희도 부모님 다 아직 일하시고 앞으로 계속 일하실 예정이세요. 요즘은 정년퇴직을 해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만뒀는데 다시 다른 일 구해서 할 거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 집안 같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는 집이 어디 있겠니? 솔직히 동수 정도 수준이면 다른 집에서는 모셔가는 수준이긴 하지만 동수 좋다는 여자도 얼마나 많았는데. 결혼식 때 왔던 딸이 해외에 산다던 그 집 있지? 그 집 딸이 동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내가 솔직히 그땐 그 여자애가 좀 못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동수랑 못 만나게만 안 했어도. 아이 엄마, 지금 그런 소리를 왜 해? 그리고 걔는 내 타입도 아니었어. 그리고 와이프도 얼마나 능력 좋은데. 자기야, 엄마가 그냥 주절주절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전에 나 좋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때 소리하는 거야. 자기는 자랑스럽지? 남편이 솔직히 이렇게 인기 많으면 자랑스럽긴 하지 뭐. 자기가 날 쟁취한 승리자잖아. 솔직히 따져보면 저는 남편이나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였어요. 시댁이나 친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결혼식도 신혼집도 둘이서 겨우겨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준비를 했던 건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남편은 직장 내에서도 잘 풀렸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어디서 헛바람이 들렸는지 지인이랑 자꾸 사업을 하겠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갑자기 사업이라는 게 웬 말이야. 당신 지금껏 사회 나와서 내내 회사 생활했고 거기다가 그렇게 원하던 승진에 연봉 협상까지 잘 됐는데 사업이라니. 애초에 당신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든지
회사에 정이 없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고작 동창회 한번 나가가지고 친구가 한 말만 듣고 지금 다 그만두고 사업하겠다는 게 말이나 돼?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예전부터 사업은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지. 동창회 가서 그냥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그날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리고 걔가 나중에 찾아와서 나랑 동업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유능하면 그러겠어. 솔직히 회사야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다녔던 거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잘 풀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안 될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잖아. 당신 승진 안 됐을 때 누구보다 속상해하고 잘하려고 엄청 노력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건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만두겠다고? 하다못해 당신이 잘 알고 있던 아니면 공부라도 해보고 한다고 하면 몰라. 지금 그냥 그 동창 말만 믿고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껏 몇 년 동안 소식도 모르던 동창 말만 믿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는 왜 내가 뭘 한다고 하면 매번 반대만 해? 나도 내 미래니까 잘 생각해서 선택하겠거니 생각은 안 해? 당신도 회사 그만두고 싶어하고 그랬잖아. 내가 돈 잘 벌면 당신 굳이 밖에 나가서 일 안 하고 살아도 되고 살림만 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왜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냐고. 나 못 믿는 거야? 믿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껏 해온 일도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에 거기다가 검증도 된 사업도 아니고 오로지 당신 동창 말만 믿고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그런 거야. 멀쩡한 회사를 갑자기 왜 그만둬?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일단은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어떤 사업인지 당신이 해도 괜찮은 건지 먼저 살펴보고 결정해. 무작정 그만두겠다고 사표부터 내지 말고. 남편은 무작정 친구 말만 듣고 사업을 하겠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죠. 전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반대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연봉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승진도 했는데 누가 봐도 괜찮은 조건인 회사를 그만둔다는 아들에게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다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예, 너는 네 남편이 너보다 잘 나가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니? 얘가 지 친구 잘 되는 거 듣고 자기도 잘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노력하는데 너는 왜 무작정 반대를 하는 거야? 나는 그거 듣고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 젊었을 때 도전을 해봐야 하는 거지. 다 늙어가지고 나중에 도전을 해서 뭐 할 거야? 지금은 니들이 젊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무작정 회사부터 그만둔다고 하니까 말린 거예요.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어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솔직히 투자를 하면 회수가 몇 년이나 걸린다는데 그것만 보고 지금 쌓아놓은 걸 다 놓기는 어렵잖아요. 집이고 이것저것 앞으로 갚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은데 그럼 평생 정해진 돈만 벌고 살 거야? 돈 벌려면 도전을 해야지 도전. 우리야 잘 안 풀려서 지금까지 이러고 산다지만 우리 아들은 뭐든 잘 해낼 테니까 반대만 하지 말고 그냥 하게 둬. 너 혹시 너보다 우리 아들이 더 잘 나가고 잘 벌까봐 그러는 거 아니지? 니들이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서 그렇지? 솔직히 나는 우리 아들이 밖에서 사업하면
더 클 거라고 생각은 했어. 어머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겠어요? 막말로 뭔가 하고 싶으면 자기도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시작을 하겠다 말을 해야죠. 그냥 남들 말만 듣고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일단은 남편한테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휴, 아들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앞날을 막는구나 막아. 너는 여자니까 회사에만 그냥 있어도 돈 벌겠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있다가는 돈도 못 벌고 나중에는 기도 못 펴고 사는 거야. 네 남편 기 펴고 살게 해주고 싶으면 그냥 하고 싶다는 대로 좀 돌아. 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붙잡아두고 살지 말고. 남편의 철이 없는 생각에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절 탓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니 더 답답했죠. 다행히 남편은 회사를 바로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저는 언젠가 다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할까 머리가 아팠어요. 그때 당시는 남편과 제가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기에 생활이 버겁진 않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낳거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면 제대로 생활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이며 시부모는 미래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해평했고 이런 와중에 시부는 내내 아이 타령만 하셨어요. 얘야, 너도 혹시 아이를 안 낳거나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 있거들랑 애초에 접어라. 우리 집은 대를 이어나가야 하는 집이야.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나저나 결혼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좋은 소식은 없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것도 중요한 거 잊지 말아라. 우리는 더 길게 기다리지 못하니 빨리 준비해. 아버님, 근데 저희는 올해는 일 때문에 바빠서 계획은 못하고요.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이번에 승진하고 일도 많아져가지고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요.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나중에 휴직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고 돈도 좀 여유롭게 모아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애는 자기 먹을 복은 다 갖고 태어나는 거야. 낳고 나면 애들은 지들 알아서 크는 거지. 무슨 돈이 필요해? 우리 때야 학교 가는데 돈 내야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무상교육인데 뭐가 문제니? 집도 있고 차도 있겠다. 돈이 뭐 수억이라도 있어야 낳겠다는 거야? 그거는 네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안 하는 거야.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대를 이어나갈 손자 낳는 게 일이지. 아버님,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애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전보다 더 많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 고생시키면서 키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좀 더 안정을 찾고 여유로워지면 그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결혼하고 몇 년은 좀 더 안정을 찾고 아이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건 남의 집 사람들이니 내 알 바 아니고.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 우리 집에 맞게 생활을 해야지. 요즘 여자들은 사는 게 편해서 문제야. 예전 같으면 아이 안 낳겠다고 하면 바로 쫓겨날 텐데. 에휴.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아이 낳는다는 거지? 비밀인지 뭔지 그건 지금부터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져. 찾아오네 어쩌겠니? 낳아야지. 아이 가지려면 여자가 많이 노력해야 하는 거 알지? 살도 좀 빼고. 그래야 남자가 같이 잘 마음도 생기는 거야. 알겠지? 수치스런 농담에도
시몬의 남편은 옆에서 허허 웃을 뿐 말리지도 않았고, 처음엔 이런 말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다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게 이상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남편에게 말을 해도 그냥 어른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말만 했죠. 제가 제 온전한 가정이 아닌 시부모님 가정에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바로 생일이었답니다. 전 남편 생일날 둘이 보낼 줄 알았는데, 당연하게 시부모님이 집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도 끓이고 어머님 아버님께는 남편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단 말도 전했었죠. 자식 생일이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 생일도 같이 보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엄마가 오늘은 미역국 말고 그냥 떡만둣국 먹는 거 어떠냐고 하시던데? 그래도 당신 생일이니까 엄마가 끓여서 놔두셨대. 퇴근하고 편하게 가서 먹으면 되겠다. 그래도 엄마가 당신 엄청 생각하는가 봐. 와서 밥도 다 해주시고 나중에 가서 감사하다고만 해줘. 알았지? 나는 당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갈게. 지금 끝나긴 했는데 잠깐 운동하고 가야겠네. 뭐? 갑자기 왜 어머님, 아버님이 집까지 오셨어? 아, 나는 엄마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이랑 같이 외식하려고 했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오신 거야? 아, 여보, 근데 당신 생일 때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보냈잖아. 내 생일 때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보내는 건 어때? 올해는 시부모님 오셨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생일에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어. 장인 장모님이랑? 왜? 당신 생일인데 굳이 그래야 돼? 장모님은 우리 편하게 보내라고 돈 보내주신 건데 굳이 가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당신 집에서 밥 먹기 싫어서 그렇구나? 그럼 장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우리 밖에서 외식하자. 엄마한테는 그냥 외식하자고 말할게. 국은 내일 먹으면 되지. 외식하고 싶으면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엄마가 국 끓여 놓으셨는데 좀 속상하시겠다. 내 생일인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오신 거잖아. 거기다가 당신 나 떡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어머님 아시잖아. 난 그게 더 서운한데? 내 생일인데 내 취향 하나도 생각은 안 하시고 떡만 두고 끓이신 거고 내 일정은 하나도 고려 안 하시고 무작정 오신 거잖아. 오늘 내내 전화도 안 왔고 어제 통화할 때도 오신다는 말 한 번 없으셨고 근데 내가 가서 눈치를 봐야 돼? 그럼 어른이 눈치를 봐? 당신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아무리 그래도 생일 챙겨주려고 먼 길 어른이 오신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지금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야? 당신 좀 너무한다. 그래, 내가 양보해가지고 당신이 서운할 수 있다고 쳐. 아무리 그래도 아들 집 오는데 허락까지 맡아서 와야 돼? 난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우리 엄마 아빠랑 저녁 먹을 테니까. 결국 결혼하고 제 첫 생일날 남편과 대판 싸우고 전 혼자서 생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라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했죠. 그런데 남편은 시부모님이랑 밖에서 거하게 고기까지 사 먹었더라고요. 공동생활비에서 수십만 원 돈을 사용한 내역을 보고선 너무나 기가 막혔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냉전을 겪는 동안 남편은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지인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남편은 얼렁뚱땅 사이를 풀려고 했고
저도 남편이 먼저 분위기를 풀려고 하니 화해하고 넘어갔답니다. 겨우 분위기를 풀어놓았으니 남편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또 싸울까 싶어서 그냥 지켜보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고 아직 초창기라 생활비를 가져다 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남편은 바쁘게 일을 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고급 음식점에 시부모와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은 마음껏 먹어. 오늘 아들이 쏠게.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사업도 잘 풀려가고 있고, 이번에 계약한 것만 잘 성사되면 더 잘 될 것 같아. 효주도 그렇게 싫어했던 거 내가 그냥 시작해서 미안하다. 근데 잘 되니까 괜찮지? 네가 걱정했던 거 싹 다 잊을 만큼 내가 잘해볼 테니까 믿어줘. 그러게 애초에 네가 반대를 안 했으면 지금쯤이면 돈 더 벌었을 거 아니니? 하긴 회사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애가 어떻게 사회를 알고 시장을 알겠어. 밖에서 좀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녀야 그런 것도 좀 알고 하는 거지. 에휴, 뭐 이렇게 잘 풀렸다고 해서 다행이긴 하다만. 예, 너는 남편이 하는 일 무작정 반대하는 것부터 고쳐야 되겠다. 아유, 엄마. 좋은 날 다 지나간 일 다시 들춰서 뭐해. 효주도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지. 지금은 나한테 미안해할 거야. 그렇지? 나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엄청 잘 돼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같이 하는 친구가 저기 지점은 내가 맡아서 하라고 해서 아마 다음 달이면 내가 단독으로 관리하게 될 것 같아. 그때 되면 엄마랑 아빠 지금 하시는 일 그만둬도 될 것 같아. 어머, 정말이니?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엄마는 네가 잘 풀릴 줄 알았어. 이렇게 잘 풀리는 걸 못하게 막아섰으니 얼마나 답답했어. 앞으로는 상의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밀어붙여. 예, 너도 남편 하는 거 그렇게 다 싫다 싫다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자기가 잘나야 한다지만 니들은 이제 부부잖니. 그런 걸로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남편 사업이 잘 되자 시부모님은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하셨고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두고 계셨는데 그 선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매번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집이 엉망이네, 청소를 안 하고 사네, 먹는 게 부실하네, 각종 간섭은 다 하셨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 남편은 사업 초반이라 생활비조차 안 내고 있었는데도 모든 살림은 제가 다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기가 막혔던 것 중 하나는 시부모님이 다투기만 하면 시모가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서로 성격도 안 맞으셨고 둘 다 불같은 성격이셨는데 다퉈서 시모가 집으로 오시면 거의 일주일 넘게 살다가 화해를 했을 때야 집으로 돌아가셨죠. 너는 진짜 복으로 알아라. 우리 아들 같은 남편 만난 게 얼마나 복인지 너 알아? 걔가 지 아빠 안 닮고 날 닮아서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사업 수완도 좋은 거지. 지 아빠 닮았어 봐. 에휴. 남의 말만 믿고 돈이나 날려먹고. 하여튼 넌 정말 복 받았어. 저런 남편이 어디 있니? 잘 살려고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그런 남편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으면 청소랑 빨래 이런 집안일은 네가 싹
해놓아야 하는 거 알지?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저도 일하고 있어요. 남편도 지치겠지만 저도 밖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집에 오면 살림은 한다고 하는데도 힘드네요. 그럼 어머님 계시는 동안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은 30년 넘게 살림하셨으니 저보다 더 꼼꼼하게 잘하시잖아요. 네 살림을 내가 왜 아니?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가 자기 살림 건드리는 거 질색팔색 싫어한다던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니? 난 네 살림 건들 생각 없어. 난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잖아. 네가 살림해야지 뭐. 그나저나 욕실에 왜 생리대를 두고 있어? 그런 건 옷장 깊숙이 숨겼다가 너 쓸 때만 가지고 나와서 써야지. 어떻게 수건 넣는데 그냥 두고 생활할 수가 있니? 남편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네? 그걸 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별 생각 안 하겠지. 그리고 저기 두고 쓰는 게 편해요. 왔다 갔다 꺼내는 것도 힘들고 깜박하면 다시 옷 입고 가지고 오는 것도 귀찮고요. 화장실 바닥에다 널려놓는 것도 아닌데 욕실장에 넣어두고 쓰는 건데 누가 굳이 열어보지 않는 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잘 뒀잖아요. 어머, 너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니? 남들이 보면 욕해. 애가 살림을 잘 안 해보니까 뭘 모르는구나. 하여튼 살림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너처럼 둔하고 꼼꼼하지 못한 애들은 더 신경을 써야지 어쩌겠니? 그렇게 한 달의 반은 저희 집에 있으면서 온갖 살림 간섭을 하는 시모도 너무 힘들었지만 주말마다 불러내서 시모 같은 아내가 되면 안 된다며 훈수두는 시부도 너무 지겨웠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른들이 다 옳은 말 하는 거라며 오히려 편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싸웠다 화해했다를 반복하던 시부모는 결국 이혼을 하셨죠. 시모께선 당연하게 아들 집으로 오시겠다 통보하셨어요. 작은 방 침들 어디다 둘 거야? 엄마가 침대는 필요 없고 그냥 요 하나만 있으면 된대. 나중에 우리 이사 가면 엄마한테 안방 드리고 침대 좋은 걸로 해드리자. 이불이랑 이런 건 새로 사야 되겠지? 엄마 오시면 같이 가서 골라야 되겠네. 일단 당분간은 엄마만 챙겨드리면 될 것 같아. 아빠도 그냥 일하시고 바쁘시니까 당신이 좀 신경 좀 써줘.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 침대고 이불이고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사 가면 왜 어머님한테 안방 드린다는 건데? 당신 지금 뭔 소리를 해? 어머님 혹시 우리랑 같이 산다고 하셨어? 아,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냥 나 친정 가서 살게. 당신은 당신 엄마랑 같이 살아.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엄마가 아들 집에 와서 살지. 어디서 살라는 거야? 엄마 혼자서 밖에서 살라고? 와, 당신 진짜 정없다. 아빠가 그 집에 살고 엄마가 나오신대잖아. 그럼 당연히 아들 집으로 들어오셔야지. 밖에서 따로 방을 얻어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해? 당신은 장인 장모님이 그러셔도 밖에서 따로 살라고 할 거야? 나는 그럴 거야. 여긴 우리 가정이고 나만 사는 집 아니고 당신도 같이 사는 집이니까 결정을 해도 상의해서 결정하겠지. 애초에 우리 집에선 그런 요구조차 없을 테고. 근데 어떻게 당신이며 어머님이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금 온다는 건데?
작은 방에 있던 짐들 어디다 두냐고? 어디다 둬? 고작 방이 2갠데. 지금 그 방에 온갖 짐들 있는 걸 어디다 두냐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는 게 지금 어디 있어? 그냥 당신 어머님이랑 살아. 내가 나갈 테니까. 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고, 그냥 따로 살자고 제 짐을 챙기고 있었죠. 제 반응이 당황스러웠는지 남편은 허둥지둥 어디론가 전화하더니만 갑자기 시모가 따로 살겠다고 했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서 지켜보니 방만 따로 얻었을 뿐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시모는 저희가 사는 집 바로 근처에 원룸 하나를 얻었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 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죠. 출근 전부터 TV를 최대로 틀어놓고 거실에서 깔깔 웃으며 보시는 바람에 전 매번 새벽마다 일찍 깨야만 했어요. 어느 날은 자정까지 야근을 해 다음날 쉬는 날이라서 푹 쉬려고 했더니만 새벽 5시부터 오셔서는 절 깨우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시간에 오셨어요? 저 새벽에 잠들었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집에도 1시 돼서 들어와서 오늘 쉬는 날이라 좀 푹 자려고요. 남편은 아침에 어디 간다고 하던데. 어머님 오늘은 아침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 국이랑 반찬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꺼내서 드시면 안 될까요? 몸도 별로 안 좋고 푹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잠 깼는데 어디 가니? 새벽에 자도 늦게 일어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일어난 김에 아침이나 먹자. 아들은 어제 늦게 자는 것 같던데 깨우지 말고 우리끼리 얼른 밥 먹자. 아이고, 애가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면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저렇게 자겠니? 그냥 더 자게 내버려 두고 국이랑 반찬이 있다고 했지? 그거 꺼내서 너랑 나랑 먹어서 잔반 좀 해치우자. 보니까 냉장고도 엉망이더라고. 이렇게 되면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밥 먹고 같이 좀 치우자. 어머니, 저 오늘은 진짜 체력이 안 돼서 안 되겠어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회사 큰 프로젝트도 이제 끝났고 다음 주에는 좀 한가하니까 그때 할게요. 저 아침밥도 생각 없어서 어머님 혼자 드셔야 되겠네요. TV 소리만 좀 줄여주시고 전 들어가서 다시 잘게요. 여자가 그렇게 미련하면 어쩌니? 에휴. 남자들은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를 좋아해. 너처럼 둔하고 미련하면 나중에 일 벌어지면 어쩔 거야? 그때 가서 우리 아들 탓할 거니? 네가 관리 못한 건데? 그러지 말고 지금 더 자면 나중에 저녁에는 잠 안 오니까 일어나서 활동 좀 해. 얼른 세수하고 밥부터 해라. 그렇게 사업하느라 바쁘다며 안쓰러워하던 남편은 사실 집에서 게임하다가 새벽에 잠든 거였어요. 뻔히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시모는 이상하게 제 앞에서는 일하느라 고생한 아들이라며 온갖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늦게까지 일해 고생한 저에게는 미련하다며 쉬지도 못하게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내내 집에 있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업도 망했고 빚도 생겼으며 백수가 됐다는 고백을 했죠. 전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시모는 갑자기 파티를 하자면서 고기를 사서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말도 못하고 끙끙 얼마나 앓았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니.
이번 기회로 푹 쉬다가 다시 일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마음고생 얼마나 있어. 사람이 무조건 잘 되는 법이란 건 없어. 그리고 무조건 잘 안 되라는 법도 없고.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날 생각해 주는 건. 솔직히 와이프가 너무 걱정만 하고 그래서 나도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 마음이 좀 한결 나아졌네. 넌 왜 얘 속상하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고민을 아무리 해도 해결도 안 될 텐데 응원해주고 기운을 주면 안 되는 거야? 넌 꼭 남편 길을 꺾어 놓아야 마음이 편한 애 같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거 너도 눈으로 봤으니 알 거 아니니? 그러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사람 길을 꺾어 놓아야 속이 편하니? 그게 아니라요. 남편 사업하면서 생활비라곤 한 번 가져다 준 적도 없어요. 지금껏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다고요. 거기다가 알고 보니 사업하면서 사업 자금으로 얼마나 투자했는지 어머님 아세요? 그거 다 여기저기 다 빌려서 쓴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어요. 당장 다음 달부터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지금 당장 수입이 없는데 어떡해요? 애초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빌려다 쓰고 이제야 저도 이제 알았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화를 내야 되겠어? 여자야 평생 일이나 할 수 있냐고. 어차피 너도 나중에 애 낳고 그러다 보면 일 그만두고 남편한테 빌 붙어서 살 텐데 지금 네가 조금 돈 번다고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니? 밑도 끝도 없는 시부모의 남편을 두둔하는 행동에 전 진절머리가 났고 남편에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남편도 시부모만 챙길 뿐 절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더 이상 달라질 건 없구나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시부모가 갑자기 다시 재결합을 했다면서 뜬금없이 시모가 사는 원룸으로 시부가 들어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시부모의 재결합 소식을 듣고선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근데 왜 아버님 시댁 처분하시고 원룸으로 오시는 거야? 어머님이 여기 정리하시고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사를 하실 거면 원룸보다는 투룸이나 이런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지 않아? 아, 당신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엄마랑 아빠가 집 팔아서 내 빚 좀 갚아줬어. 이제 좀 괜찮지? 이것 봐.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 생각 엄청 한다니까. 당신도 너무 시댁이라고 적지면 안 되는 거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 엄마가 사고 싶다던 오브제 냉장고 사주는 건 어때? 그거 엄마가 전부터 갖고 싶다고 엄청 말했었잖아. 안 그래도 냉장고 오래됐었는데 잘 됐다.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거 1,000만 원이야. 그걸 어떻게 떡하니 사드려? 원룸이니 냉장고 넣을 곳도 없을 텐데. 그건 다음에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집 한 돈을 다 당신 빚 갚는 데 쓰신 거야? 아, 몰라.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 당신 이번에 성과금 나온 거 있잖아. 그걸로 사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들어보니까 당신 한 1,000만 원 정도는 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당장 큰 돈 들어갈 일도 없고 뭐 어차피 나중에 이사 간다고 해도 사드릴 건데 미리 사드리면 좋지 뭐. 엄마 아빠 재결합하면 솔직히 나보다 당신이 더 좋잖아. 두 분 산뜻하게 신혼 기분 나게 재결합 선물로 사줘.
신이 난 남편은 다음날 짐 옮기는 걸 도와주러 가더라고요. 기가 막힌 남편의 말을 듣고선 전 결정을 했고,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시부모 단칸방으로 보내버렸어요. 짐을 확인했는지 시부모며 남편이며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왔지만 전 바로 그날 출장을 가버렸고 남편은 화가 나서 전화로 독서를 쏟았어요. 지금 너 뭐 하는 짓이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를 무시해? 보자 하니까 너 우리가 만만하냐? 그동안 그래도 며느리라고 우대해주니까 진짜로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너 이거 이혼감이야, 알아? 어떻게 감히 남편 짐을 함부로 싸서 보내? 너 지금 어디야? 무서워서 도망갔냐? 내가 너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까 당장 여기로 와. 내가 왜? 정신 차릴 건 내가 아니고 너지. 아니 너랑 네 부모. 그동안 네 집구석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짓들 차곡차곡 증거로 잘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 나도 너랑 더 이상 살 생각 없어. 마침 잘 됐네. 소송하려면 머리 복잡해질 것 같았는데 너도 이혼 생각 있으니 우리 잘 합의해서 이혼해보자. 알았니? 뭔 개소리야. 내가 왜 이혼을 해? 너 혹시 딴 남자 생겼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지고지순한 척, 고고한 척은 다 하더니만 너 딴 남자 생겼지? 엄마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 사업한다고 돈 잘 벌 때는 알랑방귀 끼더니만 사업 망하고 나니까 바로 버리냐? 쓰레기가 따로 없네. 쓰레기? 쓰레기는 너고. 사업한다고 돈 잘 벌 때 네가 나한테 1,000원이라도 쓴 적 있니? 아니면 생활비라도 냈어? 온갖 빚 가지고 온 널 그래도 남편이라고 꾹꾹 참아줬더니만 이따위로 말해? 그래, 너랑 말 통해서 이혼하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나였네. 네 거지 같은 집구석 그래도 의리라고 참았어. 난 도저히 거지 같은 집안이랑은 못 사니까 이혼해. 시부모와 남편은 온갖 압박과 해유를 다 하면서 이혼하면 동네방네 소문을 낼 거라는 둥, 남자가 생겼냐는 둥 난리를 피웠지만 전 하나도 대응하지 않고 바로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생각보다 남편은 이것저것 사업한다면서 저 몰래 끌어다 쓴 돈들이 많았고 제 집안일을 일하면서 거짓말로 돈도 빌렸더라고요. 민사까지 같이 진행하며 손해배상이며 위자료 청구까지 모두 하게 되었어요. 시모가 전화로 살림살이 간섭하며 막말했던 것들도 증거로 제출했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빈털터리에 오히려 위자료까지 지불을 하게 되자 그제야 시부모며 남편이며 부랴부랴 사과를 했지만 받아줄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혼하고 전 지방지사 발령을 신청했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좋은 동료들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죠. 건너 듣기로는 남편은 아직까지 시부모님과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도 쉽지 않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던 대가구나 싶더라고요. 이혼은 했지만 인생의 깊은 교훈을 얻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래도 절 누구보다 응원해 주시고 계시답니다. 주변을 보면 생각보다 무시를 당하면서도 가족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가족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지만 누구보다 귀중한 건 나 자신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직장인입니다.
40대가 되어서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뒤늦게 온 행복을 지금은 천천히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늦은 결혼을 하셨고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고민이 될 수 있었던 형편이었지만 제가 태어나고 나서 금전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았지만 사랑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옥탑방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근근히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셨고 저는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쉴 틈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장학금을 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학교를 다니고 난 후에 저는 바로 취업을 준비했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에도 생계 때문에 쉴 틈 없이 일을 했고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는지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늘 저를 따라다니던 우울증은 30대가 되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더욱 심해졌죠. 회사도 그만두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집에서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릴 적부터 친하던 친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억지로 끌고 갔던 곳이 바로 다도 동호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친구분이랑 오셨죠? 그때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친구분이 안 오셨나 봐요. 아, 네. 그때 그냥 친구는 저 끌고 온 거라서 앞으로는 안 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 됐네요. 혹시 점심 같이 하실 분 없으시면 저랑 점심 드실래요? 아니요. 전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요. 이거 끝나고 집에 가려고요. 아,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혼자라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 배도 너무 고프고 그냥 혼자 먹기는 싫은데 오늘만 같이 드셔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아, 혼자 드세요. 저는 불편해서. 아, 계속 말 안 시키겠습니다. 밥도 제가 살게요. 같이 가시죠.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남편은 저에게 다짜고짜 밥을 같이 먹자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뭔 수작을 부리려고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주연 씨라고 했죠? 저도 현자가 들어가는데 한자로 무슨 현이에요? 저는 어질현이에요. 엄마가 어진 마음을 가지라고 어질현으로 한자를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어질지가 않아서 여기 다도 동호회 오게 되었어요. 어질기는커녕 마음이 정말 어지러워서요. 네? 아,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아, 제가 너무 마구잡이로 말했죠? 주연 씨는 다도 동호회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아, 친구가 여기 추천해줬어요. 마음 다스리는 데에는 다도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저도 여기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사실 꽤 오래 우울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거의 방 안에만 있다가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바꿔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연 씨도 만나고 잘한 것 같네요. 아, 저도요. 저도 우울증이 있어서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오, 우리 약간 비슷한 성향인가 봐요. 잘 통할 것 같은데요? 그 뒤로도 남편과 여러 번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우리 둘은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성향도 비슷하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도 비슷하다 보니 이야기가 잘 통했죠. 남편에게 점점 호감이 생겼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남편을 만나는 것은 욕심이라 생각해 거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힘들었겠다며, 자신의 우울은 기구만장한 행동이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 의지를 하면서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취업도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 역시 우울증으로 그만두었던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냈었죠. 그러다 남편은 저에게 평생 함께할 것을 고백했지만 저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선뜻 받아주지 못했답니다. 주연아,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그냥 옆에만 있어줘. 오빠,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 오빠는 내 배경 다 알고 있잖아. 오빠랑 나랑은 서로 다른 사람이야. 그걸 내가 잊고 있었어. 우리 집에서 반대할까봐 그래?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천륜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오빠, 우리 더 이상 서로 상처 주기 전에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남편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욕심이라 생각을 했고 헤어짐을 고했었어요. 저의 냉정함에 남편은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고 결국 일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현이 엄마입니다. 종현이랑 만나는 분 맞으시죠? 종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네요. 아,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더 이상 자신이 없어서 헤어짐을 먼저 고했어요.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어요. 혹시 결혼을 반대할까봐 그런 거라면 전혀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돼요. 아, 혹시 종현 씨한테 아직 못 들으셔서 그러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종현이가 꼭 결혼을 해야겠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종현이랑 헤어지지만 말아줘요. 종현이 그동안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종현이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없었는데 주현 씨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결혼을 허락할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남편을 만날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사실 상황 때문에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라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남편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다시 만난 남편은 그새 살이 10kg나 빠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헤어짐을 고하게 된 이유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배경 때문이었죠.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남편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살았고 한 번도 금전적인 고민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살면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다고 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오손도손 모여있는 가족들이 너무 부러웠어. 엄마 아빠는 정말 바쁘셨거든. 매번 학교에서 돌아오면 맞이해주는 사람은 이모님이셨어. 밥도 이모님이 다 챙겨주셨는데 정작 나는 잠이 들 때까지도 엄마 아빠를 못 보고 잤던 날이 많았지. 그렇게 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외로움이 커지더라고. 그렇구나. 오빠도 크면서 힘들었겠다. 엄마 아빠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다 생각은 들지만 어릴 적 그 외로움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그게 다 풀리지 않으니 우울증이 생겼었나 봐. 그래도 주연이 만나고는 이게 싹 없어지니까 정말 신기해. 남편의 풀리지 않았던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부모님도 계속 남편의 곁에 있었지만 남편은 점점 더 깊숙이 숨어버렸고 더 심각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도동호회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보고서는 웬일인지 딱 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꼭 한번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대화를 나눠보니 자신과 비슷하다는 걸 알고서는 마음이 더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얘기를 시부모님에게 하니 시부모님 역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했었던 것이죠. 종현이가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주연이 너 만나고서는 정말 말도 많이 하고 활발해졌어. 다른 이야기는 그대로지만 네 얘기할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다 주연이 덕분이야. 저도 종현 씨 만나고서는 많이 밝아졌어요. 종현 씨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다른 거 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우리 종현이 이렇게 밝아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해라. 처음에는 잘 사는 집안이라는 편견에 휩싸여 저는 결혼을 거부했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무엇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셨고 저에게도 편견 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시부모님께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한 번의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 결혼을 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도 결혼에 뜻이 없어서 늦게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동생이 먼저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죠. 그런데 첫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예전에 살았던 옥탑방 건물주의 딸이 있었어요. 언니? 옥탑방에 살던 언니 맞죠? 어떻게 여기에? 혹시 우리 아주버님이랑 결혼한다는 분이 언니야? 재수씨, 주연이 아세요? 그 옥탑방에 살던, 어릴 때 살던 집 주인 따님이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아는 사이라니 진짜 세상 좁긴 좁네. 오랜만에 만난 회포는 이따가 풀고 일단 식사 먼저 해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동서도 정말 많이 놀란 듯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집은 정말 내로라 하는 잘 사는 집안이었고 저는 옥탑방에서도 근근히 생활하는 집안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식사 내내 동서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도 저를 엄청 챙겨주시고 남편도 저에게 눈을 떼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가지고 올게. 가볍게 마실 거 줄까?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아가. 맛은 좀 어때?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고.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가 괜찮다고 해서 온 거긴 한데. 네, 너무 맛있어요. 맛도 좋고 분위기도 정말 좋네요. 어머, 좋다니 다행이다. 체하지 않게 천천히 많이 먹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종현이한테 얘기하고. 시어머님과 남편은 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동서는 그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약간의 짜증 섞인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아니,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두 분이서 꽁냥꽁냥 하는 걸 봐야 되나요? 아, 재수씨, 불편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혼이라 그렇지. 조금만 이해해줘요. 예, 너넨 좀 서로 좀 챙겨봐라. 아주 남처럼 그러는 게 어디 있니? 당신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은 뭐 언제 나한테 살갑게 챙겨주기나 해봤어? 아주버님 좀 보고 배워. 식사 자리에서 시동생과 동서는 사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결혼을 한 지 좀 지났으니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예요, 언니. 어떻게 우리 아주버님이랑 만난 거예요? 아,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어. 아,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된 건데요? 결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 아니, 언니네 집 사정 시부모님이 다 아세요? 아시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니, 언니네 집 알고서도 시부모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고요? 다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언니네 집 엄청 힘든 거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에 참석할 친척들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데? 설마 아주버님이 그런 것까지 다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내 사정 다 아시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다 아셔. 그리고 그거 다 아시는데 허락해 주신 거고.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언니, 무슨 아주버님 약 좀 잡았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할 거면 전화 끊자. 아니, 궁금해서 그러죠.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서는 다짜고짜 전화를 하고서는 어떻게 그 사정에 결혼을 하고 허락을 받을 수 있냐며 따지듯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냥 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죠. 나중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니 동서의 태도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식사 후고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었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사실 재수씨 결혼을 할 때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거든. 왜? 동서네도 괜찮은 집안이고 동서도 괜찮지 않나? 맞아. 괜찮은 집안이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는 내키지 않으셨나 봐. 그래서 반대를 좀 했었어. 아, 그렇구나. 난 나를 받아주셔서 동서는 만사 오케이로 결혼했을 줄 알았어. 당신은 특별하니까. 나한테 특별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아신 거고. 글쎄, 나도 모르겠지만 재수 씨는 저쪽 집안에서 먼저 결혼을 서둘러서 그런 건지 반대를 좀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예단이나 이런 것도 좀 깐깐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 해오겠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으셨다고 하면서 허락을 해 주셨지.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셨고 생각했던 기준보다 더 깐깐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동서는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모님도 동서를 받아주었지만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는지 제가 시부모님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신경이 쓰일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동서와도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남편의 약점을 잡아 결혼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아주버님,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주연 언니가 무슨 약점을 잡았길래 결혼 결심하신 거예요? 에이, 재수씨, 약점이라뇨. 제가 주연이 엄청 쫓아다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저 그때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었을 때 그거 다 주연이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런 건데. 아,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동서, 내가 약점 잡은 건 없어. 아니,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 있어요? 분명 뭔가 잡힌 것 같은데. 주연 언니가 예전부터 보기보다 독해가지고 그런 거 잘 잡거든요. 재수씨, 그런 거 아니라니까. 거기다가 주연 언니가 아니고 형님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아, 아주버님, 저는 그냥 아는 사이라서. 아무리 아는 사이여도 약간 불편하네요. 남편은 동서의 이런 태도를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불편하다고 표현을 해주니 마음속으로 고마움이 있었죠. 동서는 매번 식사 자리 때마다 저에 대해서 비꼬고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옥탑방에 살았을 때 얘기를 하면서 저의 배경에 대해서 동의 없이 말을 하기도 했죠. 아주버님, 그거 아세요? 형님, 저희 집 옥탑방에 살 때요. 그때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우산 살 돈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고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추억이야. 그렇죠, 형님? 아, 그러네. 그때 그런 일도 있었네. 그건 말고도 많죠. 옥탑방 월세도 모자라가지고 온 적도 있었잖아요. 재수씨,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겠어요. 딴 얘기도 많은데 굳이 왜? 왜요? 이거 다 추억이고 옛날 일인데요? 저랑 형님이 같이 가지고 있던 추억인데 얘기할 수 있죠 뭐. 동서는 마치 눈치가 없는 것처럼 저의 어릴 적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의 과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민망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을 하던 저 대신에 화를 내준 건 남편이었답니다. 동서에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며 말을 하고는 제 손을 이끌고 나와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주연아, 미안해.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봐 걱정되네. 오빠, 괜찮아.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상처 안 입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재수씨가 정말 심하네. 그치? 눈치가 없는 건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다음에 언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없던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단순히 자신이 결혼할 때 하는 다른 시부모님의 태도에 조금은 의가 상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동서는 종종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더더군다나 심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우연히 카페에 들어가서 동서와 동서의 지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저는 기분 나쁜 행동을 봐야 했습니다. 어머, 형님, 어떻게 이 동네까지 오셨어요? 동서, 여기 있었어? 나 이 근처에서 근무하잖아. 아, 그러시구나. 어디 근무하세요? 하긴, 형님 어릴 적부터 공부는 정말 잘하셨잖아요. 인사해. 여기 우리 형님이셔.
어머,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결혼하신 분이시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이 나랑 같은 학교 선배님이시거든. 거기다가 그때 우리 집 옥탑방에 사셔가지고 내가 잘 알지. 그때 진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형님이 정말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다들 아까워하셨거든. 그렇죠, 형님? 아, 그렇지 뭐.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말을 해? 동서 매번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상하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 에이, 형님. 옛날 일인데 그렇게 얼굴 굳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형님 그때 공부를 잘하셔서 망정이지. 공부 못하셨으면 저희 아주버님 못 만나셨을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서 팔자도 삐고 예전에는 정말 가난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주버님 덕에 탄탄대로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나는 그래도 공부라도 잘해서 인물 좋고 성품 좋은 남편 만나 아주 행복하지. 근데 동서는 서방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나 봐. 서방님이 한 번을 살갑게 대해주는 걸 못 봐서 안타깝더라고. 네? 뭐라고요? 아니, 우리 부부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제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건데 기분 나쁘셨어요? 기분 나쁘셨나 보다. 동서,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 않나? 자리 좀 봐가면서 말을 해. 그렇죠?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구워 삶으신 거예요? 그거나 좀 알려줘봐요. 저는 아무리 해가도 시부모님이 싫어하셨는데 형님은 단박에 사로잡으셨잖아요. 그 비법 알려주시면 안 돼요? 가난한 집에 집불도 없이 시집와서 이렇게 살뜰하게 이쁨 받는 게 부러워서 그러죠. 뭐? 동서, 말 다 했어? 농담이에요, 형님. 아이고, 하느니 무섭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는 그럼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 꼴이라는 거야? 형님,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 내가 동서보다는 풍족하지 못했어도 사랑받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사실 계속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동서와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결혼을 할 때는 반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불편하지 않게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을 자제하였지만 조만간 동서에게 확실히 말을 할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댁에 식사를 가게 된 날 사건은 발생하게 되었어요. 130평의 청담동 시댁 식사를 가던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식사 준비를 하던 와중에 동서는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아, 형님도 오셨네요? 동서, 가족 행사인데 와야지. 내가 형님인데 참석해야지. 가족 행사? 야,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웃음니? 옥탑방 출신 형님은 여기 안 어울려. 그러니까 대충 참석했다 싶으면 집에 가. 네가 참석할 자리 아니니까. 뭐? 이게 진짜 미쳤나? 말귀 못 알아들어? 여기는 옥탑방 출신이 끼어들 곳 아니라고. 옥탑방 출신? 내가 옥탑방 출신이란 거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야? 진짜 어리네. 뭐요? 아니, 그럼 출신이 그따구인데 제가 형님을 형님 대접할 필요가 있나요? 글쎄, 출신으로 형님 대접한다는 말은 나도 못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자기보다 빠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서는 저에게 옥탑방 출신 형님은 끼어들 곳이 아니라며 속삭였어요.
문제는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화가 난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오고 난 후에 저에게 많은 사과를 했어요. 당신, 미안해. 내가 저 꼴을 안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빠, 괜찮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 복수는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바로 남편 명의로 된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동서 식구들을 모두 내쫓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전화가 계속해서 울려 받아보니 동서더라고요. 형님, 제발 아주버님 좀 말려주세요. 나한테 저번에 그 꼴을 보이더니 전화를 해? 그리고 남편이 왜? 아휴, 저희 가족들 다 내쫓으려고 해요. 제발 말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내쫓으려고 하다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동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무리해서 자금들을 끌어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서 친정사업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하나 있던 집을 담보로 받았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집에서도 내쫓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남편은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이 마침 비어 있어 동서 가족들이 모두 그곳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형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질투가 나서 그랬나 봐요. 제발 다른 것보다 집에서 나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우선 남편과 얘기해 볼게. 제발요, 형님. 제가 저번에 말했던 건 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저희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아주버님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시고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전화도 아무것도 연락을 안 받으세요.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동서, 근데 이걸 나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지 않나? 네? 형님, 이게 너무한 처사 아니면 뭔가요? 아니, 동서는 나를 동네 동생만도 못하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굳이 그래야 하나 싶어서. 솔직히 나보다 먼저 가족이 되었는데 알아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내 도움이 필요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너무 버거워서 그래요. 남편은 그날 이후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인 저를 그렇게나 무시를 하다니 더더욱 참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동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선의 동생 내외 아이들까지 모두 8명이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퇴거 통보는 더욱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남편도 고민이 많았지만 자신이 도와줬을 때의 상황이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남편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여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결심하면서 다짐한 건 누구보다 당신을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한다면 나는 그 뒤를 죽을 각오로 따라가서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우울했던 이유이기도 해서 그 과거를 다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알아, 오빠. 당신이 정말 날 생각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마워. 당신의 마음 모두 이해해.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아. 그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동서 행동에 나도 정말 화가 많이 났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저도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걱정을 들은 남편은 동서의 식구들을 모두 내쫓아버리는 대신 건물에 있던 반지하로 모두 이사를 보냈습니다. 동선의 식구들은 그 건물에 2, 3층에 나눠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죠. 그것으로 끝이 날 줄 알았던 남편은 건물 명의를 저에게 바꿔주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당신한테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 꼭 받아줘. 뭐? 내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 건물 가지고 있는 거 당신 명의로 해야 되겠어. 그리고 거기 건물은 당신이 이제 관리를 해. 나는 이제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갑자기? 아니야.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괜찮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안 그래도 당신한테 뭔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딱 괜찮을 것 같아. 남편은 그 건물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동서의 귀에 들어가자 동서는 정말 황당하다면서 따지기도 했어요. 이 건물 주인이 형님이라고요? 왜?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서,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동서가 했던 말은 나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었지. 그래도 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형님. 그렇게 제가 사과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숨통 조이려고 명예까지 바꾸신 거냐고요? 동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 배경 숨기면서 살아본 적 없어. 이미 연애할 때도 남편은 다 알고 있었고 거기다가 내 배경 때문에 이미 여러 번 결혼을 거절했는데 시부모님까지 찾아오셔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셨다고. 내가 숨긴 게 아니란 거야. 이미 나는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도 동서가 자꾸만 걸고 넘어지니 이건 고의적이라는 것밖엔 생각이 들지 않겠어? 숨기지 않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옥탑방에서 살았던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서,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꺼낸 말 맞아?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꺼낸 얘기 맞냐고. 거기에 확신할 수 있어? 아마 그렇지 못하니까 남편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닐까?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놓고서는. 속여? 동서, 진짜 뻔뻔하네. 지금까지 누구보다 속여왔던 건 동서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한 거 그거 동서 아니냐고. 정 원하면 동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동서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누가 봐도 저를 무시하려고 했던 얘기였기 때문이니까요. 그 이후로 동서는 한 번도 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언행이 결국에는 온 가족들을 반지하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시집 올 때 반대를 받았던 동서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서에게 미움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면서 동서의 태도는 확 달라졌답니다. 어떻게든 저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눈치고요.
그 후로도 남편과는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연애 때 서로 의지를 하면서 지냈던 것처럼 결혼을 하고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어이없는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도 밝혀져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네요. 사건의 시작은 오래간만에 딸과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 저를 보며 제 이름을 부르길래 얼굴을 마주하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생활까지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대학 졸업 후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머릿속에서 잊혀가던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왔을 때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나던 친구였고 제 딸에게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많이 늙어버린 모습에 슬픔의 감정도 함께 몰려왔네요. 저희는 간단하게 차 한잔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었어요. 딸은 저와 친구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딸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착하다며 집안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가던 도중에 딸은 다른 약속이 잡혔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간만 나면 약속을 잡았고 저희는 또 다시 가까워진 사이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너무 놀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친구와 만나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처음 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린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 친구가 부른 사람을 보게 됐는데 제 딸의 손을 잡고 있던 남자였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주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너 오늘 병원 근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백화점에 나와 있는 거야? 설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온 거야? 잠깐만, 예은자야, 너 딸 아니니?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전에 보니까 둘이 손을 잡고 있던데?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미리 소개를 시켜드려야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민이 남자친구 김승연이고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주하게 될 거라곤 저희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잡은 뒤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두 눈앞에 보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와 친구보다 제 딸과 친구 아들은 꽤 오래전부터 서로 연인 사이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었네요. 그런데 뭔가 친구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길래 저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던 터라 둘 사이를 보고 불만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나도 내 딸이 네 아들과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 가볍게 만나는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숨겨봤자 달라질 거 없잖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인사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저희 현재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리러 찾아뵈려 했었어요. 뭐라고? 잠깐만. 지금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말이니? 몇 달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기회를 보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정말 친구 사이셨던 거예요? 저희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지만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두 분께서 저희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당장 답을 해주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일단 대충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너희들은 하던 데이트 마저 하고 은자 너는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친구의 아들이 제 딸과 연인 사이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친구와 만났을 당시 제 딸에게 보여줬던 시선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모습으로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친구는 저를 바라보면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과 네 딸이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이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 몰라?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기 전부터 둘은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굳이 말릴 이유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나는 이 결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너와 사돈관계로 지내고 싶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불편해지는 관계인지 몰라? 우리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둘이 결혼을 했다 치자. 나중에 서로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그땐 양가 집안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텐데 너는 나한테 막말을 뱉을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우리가 학창시절 때 좋았던 추억들까지 전부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내 성격 모르니? 아주 잘 알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잖아. 나는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집안이 너희보다 못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구보다 내 성격 네가 제일 잘 아는데 숨겨봤자 뭐 하겠어?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사이가 친구로 남고 싶을 뿐이고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 아들은 의사인데 네 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 했었잖아. 너 같아도 이 결혼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겠지? 내 아들은 의사, 네 딸은 평범한 회사원. 이게 비교가 되냐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야. 나중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친구인 너한테까지 피해가 생기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라고. 그건 극히 단면만 보고 있는 거잖아. 나는 너랑 반대되는 입장인데 애들이 좋다는데 그걸 뜯어 말리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사이를 떠나 내 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잖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성격이라 심각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건 아닌데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 내 딸을 분명 속으로 안 좋게 평가하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런 계기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너와 내가 친구 사이던 아니던 나한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그러니 너도 무조건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본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해.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에게 받는 상처보다 친구에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제 딸이 옆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었지. 만약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분명 눈물을 쏟았을 게 뻔했어요. 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친구의 말대로 이 결혼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둘이 좋다고 하는데 무리해서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늦은 저녁에 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와 친구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까봐 여러 가지로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지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언제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거야? 엄마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엄마는 너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줄 거다. 하지만 엄마 친구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다. 엄마, 저희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잘 설득시켜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그때 처음 뵀을 때 저를 좋게 봐주셨잖아요. 그리고 승현 오빠가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반대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엄마 입장에선 네가 상처받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일단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하루빨리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부터 시켜라. 정말 결혼 생각이 있다면 그래도 우방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내 친구의 성격도 파악한 다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저도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친구의 아들부터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서둘러 저희 집에 오길 바랬었죠. 학창 시절 때부터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조건 얻으려 했었지만 싫은 건 확실하게 선을 긋는 성격이라 제 딸이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을 열기에는 힘들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을 걸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하면서 제 딸과 친구 아들의 결혼에 대해 밤새도록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네요. 돌아오는 주말에 친구의 아들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고 저번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도 해주셨네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저희 모두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대화해봤는데 소민이를 좋게 봐주시던데요. 오히려 저는 두 분이서 친구 관계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이던걸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소민이를 좋게 봐주실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나와 대화할 때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둘의 마음은 확고하게 결정한 거야? 친구 아들은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표정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앞에서는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했던 친구가 자기 아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친구의 마음이 자기 아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제 딸도 결혼을 위해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딸의 표정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딸인데 내가 상처되는 말을 쉽게 꺼내겠니? 당연히 좋게 하고 돌려보냈지. 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다고. 괜히 서로의 마음에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좋게 넘어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야 결혼 준비를 하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니? 나도 나이가 먹었는지 성격이 예전 같지는 않아. 그럼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친구는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좋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으면서 상처 주는 건 친구도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 보였죠. 얼떨결에 아들, 딸들이 양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니 상견례 일정도 서둘러 잡게 되었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런 상황들이 마냥 신기했는지 제 딸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걱정 없을 것 같다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었죠. 그렇게 친구와 약속을 잡아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두 아들, 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친구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마련한 집이 있는데 7억 정도 되거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예단비로 10%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더라. 그런데 네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 형식적으로 해야 될 건 치러야 나중에 서운하지 않고 뒤탈도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는 7천만 원 정도야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집안 형편은 내가 전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되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다. 준비해 줄 수 있겠어? 어차피 적당히 쓰고 돌려줄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봉채비로 절반 주면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제대로 된 격식을 차려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단둘이 있을 때도 호칭도 바꾸고 선을 넘지 않아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해도 양가 집안 결혼하게 되면 사돈지간이 되는 건데 며느리가 시댁에 왔을 때 너랑 친구 사이라고 해서 나를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감정 상하지 않으려면 호칭부터 정리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도 친구 사이가 아닌 사돈지간으로 지내는 거야. 나도 그게 편할 것 같고 오늘 이후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부탁한 건 무조건 들어줬으면 좋겠어. 초반에 자리를 잡아놔야 앞으로가 편한 거라고. 당연히 친구 사이라고 해도 양가 집안 결혼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격식을 갖추는 게 맞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선을 긋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딱딱한 관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친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두 아들, 딸이 결혼을 하면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억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와 만나게 된 날 이후부터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그래도 최대한 밉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부유하지 않은 형편에서 상황에 맞게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요. 친구가 원하는 조건은 다 맞춰주었고 서로 각자가 많이 바쁘다 보니 상견례를 조금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쯤에 상견례를 겨우 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제 가방에 봉투 하나를 집어넣어 줬어요. 뭔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친구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다며 봉채비라고 넣어둔 거였네요. 서로가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던 터라 이해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봉채비를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살짝 확인을 해봤는데 5만 원짜리가 4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친구를 바라봤는데 어색한 미소로 저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예단비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50%나 돌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이 주신 예단비를 필요한 곳에 전부 다 써버렸지 뭐예요. 그래도 봉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빈 봉투로 돌려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20만 원 넣어드렸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들한테 줄 집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예단비도 더 올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도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단순한 관계도 아니니까 최대한 배려해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급한 대로 아들에게 줄 신혼집을 전세로 돌리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의사 사이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앞으로 며느리는 인생길이 환한데 저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7천만 원으로 내 아들을 사돈 집안의 사이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분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무리봉사 시키려고 장가 보내는 거냐며 이 결혼 절대 반대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건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는데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생각해 보니까 사돈댁에서 혼수로 강남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2채 정도는 해줘야 저희도 군말하지 않고 제 아들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그 정도는 당연시하게 봤던데요. 제가 말한 조건이 부담스럽거나 하신 건 아니시죠? 그 정도는 맞춰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의사 사이 타이틀을 얻는 게 원래 쉬운 건 아니에요. 주변의 사이가 의사인분들 보셨어요? 예단비는 저희 용돈하라고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번에 만났을 때랑 얘기가 다르잖아. 그리고 혼수로 강남 역세권 아파트를 2채나 해오라고? 결국 이런 거였어?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냐고. 처음부터 이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었으면서 예단비는 왜 다 쓴 거야? 사부인,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는 무조건 격식 차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단비는 그동안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부분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만약 파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손해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따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시간은 돈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데 따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아들이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돈께서도 손해볼 생각 없으시면 제가 말한 조건 들어주시고 의사사의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너 뭐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네 아들을 만나면서 손해를 봤다는 거야? 정말 말하는 게 어이가 없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의사인 너 아들이 내 딸을 꼬신 거라고. 그런데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고? 정신 나갔구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당장 7천만 원 다시 돌려주도록 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 딸이 내 아들과 만나게 되면서 손해본 시간이 얼마인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데 조건도 형편없는 여자 만나서 인생 망치는 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강남 역세권 아파트 2채를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내가 말했잖아. 결혼하기 싫으면 그냥 파혼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파혼할 거니까 당장 내 앞에 7천만 원 가져다 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많이 편했구나?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성격이 편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파혼하겠다는 거 확실한 거지?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소민이랑 파혼을 해요? 결혼식장도 전부 다 알아봤고 청첩장까지 전부 다 돌렸다고요. 저는 이 결혼 무조건 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의사인 거랑 아파트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멋대로 하셔야겠어요? 친구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양가 집안 전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딸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파혼을 하겠다는데도 예단비를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상견례장 문을 활짝 열며 들어왔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모두가 시선이 집중이 되는 순간 친구가 급하게 테이블 밑으로 숨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정체 모를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와 비슷해 보이는 여성분들이 다짜고짜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소란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많은 여성분들은 이성을 잃어버렸네요. 네가 지금 나를 가지고 사기를 쳐? 설마 하고 지켜봤는데 어떻게 다른 집안과 상견례를 하고 있는 거야? 분명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겠다며? 그래서 나한테 2억이나 가져가 놓고 감히 뒤통수를 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 갔다면서?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돌려놓으라고. 너는 오늘 콩밥 먹을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요. 제가 돌려주려 했었어요. 잠깐 쓰고 돌려주려 한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시라니까요. 5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고 장례는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의사인 아들과 결혼시켜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했었고, 의사 사이를 보겠다던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친구가 잠적하고 있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뺏어간 친구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돈들을 돌려받을 순 있었지만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친구는 사기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친구의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저희가 받은 상처들도 너무 커서 제 딸은 헤어짐을 선택했고, 친구 측으로부터 손해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게 되었네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좋은 친구였는데, 현재는 사기꾼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네요. 추억은 가슴에 묻고 친구는 떠나 보내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